사건 이후 1년이 지난 호킨스, 겉보기엔 평화를 되찾은 듯 보였지만 윌은 여전히 이상 증상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발작과 환각, 그리고 마치 다른 세계에 있는 듯한 착각들. 사실 윌은 여전히 뒤집힌 세계와 연결되어 있었고 그를 통해 또 다른 차원의 존재가 이쪽 세계를 엿보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 존재는 바로 마인드 플레이어, 의식을 통해 감염과 조종이 가능한 초월적 존재이자 뒤집힌 세계의 지배자였습니다. 윌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마인드 플레이어에게 조금씩 의식을 잠식당하고 있었고 깊은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됩니다. 시즌 1의 마지막 전투에서 엘은 데모고르곤을 소멸시키며 함께 사라진 듯 보였습니다. 친구들 모두가 그녀가 죽었을지도 모른다고 믿었죠. 하지만 엘은 살아있었습니다. 그녀는 간신히 뒤집힌 세계에서 빠져나와 숲속 마을 외곽에 작은 오두막에 숨어 지내고 있었고 그곳에서 호퍼와 함께 은신하며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죠. 그리고 엘은 점점 세상과 단절될 채로 살아가며 자신이 누구인지, 가족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 고민하게 되죠. 결국 엘은 몰래 자신의 출생 기록을 추적하고 자신과 같은 실험체였던 킬리란 인물을 찾아 시카고로 떠납니다. 킬리는 환각을 조종하는 능력을 지닌 또 다른 실험체였고 엘은 그곳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능력이 단순한 무기가 아닌 선택과 책임을 가진 힘이라는 사실을 깨닫죠. Jane, get in. It's a damn graveyard. It's a trap! It's a trap! I'm sorry. I'm sorry, but I have to go back. My friends are in danger. Do your parents at home? I'm going to my friends. 한편 호킨스에는 두 명의 전학생이 도착합니다. 맥스는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게임 센터를 드나드는 활발한 성격의 소녀이며 더스틴과 루카스는 그녀에게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맥스는 처음엔 아이들과 거리를 두지만 루카스와 더 가까워지며 점점 친구 무리에 합류하게 되죠. 이후 루카스는 윌과 일어난 사건들에 대해 비밀스럽게 맥스에게 설명해주기도 합니다. Let's hear it. Last year, Will didn't get lost in the woods. He got lost somewhere else. 맥스의 이복 오빠 빌리는 호킨스 고등학교에 함께 전학 오며 공격적이고 위협적인 태도로 주변 인물들과 마찰을 일으킵니다. 그는 맥스가 루카스와 어울리는 것을 탐탁치 않아하며 직접 위협을 가하기도 하죠. 시즌 후반부에는 빌리가 루카스와 스티브를 폭행하려고 하자 맥스가 그를 제압하고 반격하는 장면으로 마무리됩니다. 이후 맥스는 본격적으로 친구들 편에 서게 되며 엘과도 만나 친분을 쌓게 되죠. 다시 호킨스로 돌아온 엘, 그 사이 마을에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농약 문제로 여겨졌지만 수상함을 느낀 호퍼는 직접 밭을 파냈고 꿈틀거리는 유기질의 땅속 터널을 발견하게 되죠. 호킨스 전체가 이미 뒤집힌 세계와 연결된 하나의 유기체가 되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The lines aren't roads, but they act like roads. And they act like roads because if you follow them, you'll see they don't go over water. And that's the giveaway. That's the giveaway. Ha! Don't you get it? It's not a puzzle. It's a map. It's a map of Hawkins. 마인드 플레이어는 점점 윌의 몸을 통로 삼아 현실에 침입하려고 하고 친구들과 가족들은 윌의 기억 속 가장 따뜻했던 순간들을 떠올리게 하며 괴물과의 연결을 끊으려 노력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인드 플레이어가 추위를 좋아하고 열에 약하다는 점을 알아낸 가족들은 엘이 살고 있던 조용한 오두막에 윌을 가둔 채 히터와 난로로 온도를 극한까지 높이며 마인드 플레이어를 쫓아내려고 했죠. 처음엔 격렬하게 저항하던 마인드 플레이어도 점점 강해지는 열기 앞에 결국 버티지 못하고 윌에게 다시 몸의 주도권을 넘기며 조용히 그 안에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 무렵 호킨스 연구소는 데모독이라고 불리는 개 형태의 괴물들에게 침투당합니다. 더스틴이 호기심에 키우던 생명체 다트는 알고 보니 데모고르곤의 유충이었고 뒤집힌 세계의 명령에 따라 자라난 완전체의 데모독이었습니다. 이 데모독들은 마인드 플레이어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며 연구소를 초토화시키고 상황은 점점 악화되기 시작하죠. 하지만 절망적인 순간 모두가 생존에 급급한 그때 이 드라마에 없어서 안 될 찐 주인공 엘이 등장합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자신의 의지로 호킨스로 돌아온 엘은 더 이상은 숨어지지 않기로 결심한 것이죠. 그동안 호퍼와 함께 숨어 지내며 세상과 단절되어 있던 엘. 하지만 친구들이 위험에 처했다는 걸 알게 되자 모든 걸 걸고 다시 돌아온 겁니다.
갑작스러운 재등장에 모두가 놀라고 그 순간부터 엘은 더 이상 실험체가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영웅으로서의 길을 걷기 시작하죠. 그리고 주인공 일행은 연구소 내부팀과 터널 네트워크 팀으로 나뉘어 행동하게 되는데요. 연구소 내부팀은 엘, 호퍼, 터널팀은 조너던, 마이크, 루카스, 더스틴, 맥스로 나뉘었죠. 먼저 터널팀은 뒤집힌 세계의 신경망을 추적해 가솔린을 뿌리고 불을 질러 마인드 플레이어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연구소 내부팀은 폭발적인 염력으로 데모독들을 쓸어낸 엘은 연구소 지하의 거대한 포탈 게이트 앞에 당당히 서게 되죠. 눈앞엔 뒤틀린 차원과 연결된 문이 보였고 그 틈새 사이로 마인드 플레이어의 기운과 괴물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죠. 뒤를 돌아볼 틈도 없이 엘은 남아있는 모든 에너지와 감정을 끌어올립니다. 온몸이 부서질 듯한 고통 속에서 엘은 마치 세상의 균형을 자신이 짊어진 듯 두 팔을 뻗어 차원의 문을 밀어붙입니다. 괴성처럼 울리는 포탈의 진동, 검붉은 번개가 번쩍이고 뒤집힌 세계의 소용돌이가 점점 좁혀져 오던 그 순간, 문은 마침내 폭발하듯 닫히며 완전히 봉인됩니다. 그렇게 호킨스에는 잠시나마 평화가 찾아오는데요. 하지만 마인드 플레이어는 여전히 어둠 속 어딘가에서 다시 돌아올 기회를 노리고 있었죠.